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금박 주위에 원형 형광 스크린을 장치하고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했다. 빈 공간이다라는 거. 그렇게 일부의 알파 입자는 경로가 휘어지거나 튕겨나왔다. 원자 핵을 의미한다. 이 실험에 대한 해석, 기억,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는 알파 입자를 산란시킨 입자는 플러스잖아. 지금 적어드린 것처럼 헬륨 원자 핵을 뜻한다라고. 디귿 원자 내부에는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는 입자가 그 입자를 원자 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답은 기억 디귿 될 수 있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9번 문제 는 원자 X와 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온인데 전자 두 개를 잃었다. 양이온 될 수 있겠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보다 두 개를 잃어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Z 같은 경우에서는 E 마이너스 이가 음이온 되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힌트 중에 하나가 X와 Z는 2, 3주기 원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게 가장 큰 힌트인 것 같아요. 매번 볼 때마다. 걔 디귿은 각각 양성자수.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자수, 전자수.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하게 되면 우리 이걸 질량수라고 했어요. 이 질량수가 다른 걸 동위원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힌트라고 할 수 있는 거,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그럼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거. 얘는 Y2 플러스는 마그네슘 Mg2 플러스가 되겠고요. Ze-는 산소 E-. 자주 나오는 애들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는 거 지금 봤을 때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 될 수 있겠습니다. 원자번호 12번. 원자번호 12번이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13이란 숫자는 양성자 수가 될 수 없겠고요. 또 하나 얘는 네온과 같기 때문에 네온의 전자는 10개이다. 모두 10개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억이 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개, 10개니까. 이러면 Z는 산소다 보니까 원자번호 8번 또는 양성자 수나 중성자 수가 8이 되기 쉽거든요. 10도 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10도 될 수 있습니다. 중성자수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이미 얘가 중성자수는 되지 못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양성자수가 될 수 없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중성자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산소는 양성자수가 8개다 보니까 이것 또한 전자다라고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옆에 양성자수를 하나 더 적게 되면 디귿이 양성자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서는 전부 1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12개, Z는 전부 8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8개. 다시 적어보면 X랑 Y랑 Z에 대해서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먼저 12번 그리고 12 더하기 13 해서 29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질량수가. 또 하나 Z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번호가 8번이면서 8 더하기 8 해서 16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자면 전자에 대한 개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둘 다 전자가 10개여야 하기 때문에 10이다. 그럼 2A가 10 되기 때문에 A는 5가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X는 지금 원자 상태거든요. 원자 상태일 때는 원자 번호와 전자 수가 같다.
그래가지고 x는 원자분 5번 될 수 있겠고요. 중성자수가 6개 때문에 5 더하기 6이 된다. 질량수가 11인 원자분은 5번이라고 한다면 분소가 될 수 있겠네요. 분소. 얘는 분소가 될 수 있겠다. 기억, 얘는 중성자수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여기 있는 y 2풀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전자수가 이미 10개라고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니은이 13이면 절대적으로 전자가 되지 못하겠고요. 또 하나 마그네슘이라는 걸 이미 알아냈기 때문에 원자 번호 12번 양성자수 12개 또 아니기 때문에 얘는 중성자수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만 움직이네요. 미안합니다. 터치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네, X의 원자 번호는 6번이다. 아니요, X의 원자 번호는 전자, 중성 상태일 때는 지금 전하를 띄지 않은 입자예요. 보신 바와 같이 전하량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이렇다는 건 원자 상태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 상태일 때는 전자 수와 원자 번호가 같기 때문에 5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거 A 플러스 B라고 있어요. A가 5가 되겠고요. 그럼 B 같은 경우에서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기억이 10, 여기 전자인데 10개입니다. 빼기 디귿이 절대값 씌워놨네요. 12 디귿은 양성자수 절대값 씌워서 2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A는 5 B는 2 해서 7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도 기억 디귿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14번 문제와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원자 X와 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y 플러스 ze 마이너스 이런 거 나오면 좀 전에도 뉘앙스를 찾아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거면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수소도 될 수 있지만 그리고 ze 마이너스면 산소나 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를 생각하고 무작정 문제를 읽기보다는 예측한 다음에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산소나 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이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좀 더 접근하는데 편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개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온은 모두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리튬도 플러스 전자 하나를 잃게 되면 헬륨과 같아지고요. 나트륨은 네온과 같아지고 칼륨은 아르곤과 같아집니다. 산소는 네온과 같아지고 황은 아르곤과 같아진다. 우리가 이런 걸 등전자 이온이라고 정의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기억은 지금 x, y 플러스 z, e 마이너스 중에 하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을 한번 볼까요? 기억에 대한 정의를. 기억은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가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은. 이렇게 되려면 일단은 산소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밑에다가 산소 같은 경우 E-라고 했을 때 산소는 양성자수가 원자번호 8번이기 때문에 8개 되겠고요. 중성자수는 뭐 8개도 될 수 있지만 보통 10개 사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수는 네온과 같아지기 때문에 10개다. 그래서 같을 수 없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리튬 한 번 더 해보겠다라는 거. 양성자수 3개. 원자번호 3번이기 때문에. 중성자수는 3개에서 뭐 보통 한 5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수는 헬륨과 같아졌기 때문에 2개다. 이온이 되니까 양성자수가 전자수랑 같지 않네라는 거. 이온일 때는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지 않다라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X가 될 수 있는데 이 X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전자까지. 그럼 결과적으로 기억은 맞겠다라고. 중성자의 비율이 라고 일단 나와 있는데 뭐 저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겠고요. 첫 번째 X, Y 플러스 Z, E 마이너스의 전자수의 합은 13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갑자기
황이 되게 되면 황이나 칼륨이나 나트륨이 되게 됐을 때 전자수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황이 되게 되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에 전자수가 18개나 돼버려요. 그러면 황은 안 되겠다는 거. 더 했을 때 13개인데 이미 혼자 18개니까 칼륨 또한 아르곤과 같아지기 때문에 18개가 된다. 나트륨은 10개가 되는데 이미 한쪽은 산소라고 정의돼 버렸어요. 황이 안 되니까. 그럼 얘도 너무 많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Y 플러스는 Li 플러스 리튬 이온이 될 수 있겠고요. Ze-는 산화 이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자수 2개, 전자수 10개. 그럼 전자수가 결과적으로 다 더해서 13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인 수소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밑에 있는 힌트를 가져다가 쓰게 되면 양성자수, 원자번호 1번이니까 하나 이면서 중성자수 하나를 갖는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H12라고 이걸 중수소라고 합니다. 수소에 대한 개념은 통합학에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화학원에도 언급된 것처럼 중수소, 삼중수소까지 포함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수소라는 거 H11을 우리는 수소라고 정의하고요. 이때는 중성자를 갖지 않는다라고 H12 같은 경우에서는 중수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를 갖겠다. H13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삼중수소라고 할 수 있는데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를 갖는다. 양성자 하나에 중성제 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너무 떨어뜨리네요. 이런 식으로 갖는 것을 삼중수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수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미 중성자가 X는 1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Y는 3개, 그리고 Z는 9개가 될 수 있겠네요. Y 플러스 니은 보시면 Y 플러스의 전자수는 이미 3개는 안 된다는 거. 무조건 2개, 8개, 8개가 돼야 되고 앞에 수소 같은 경우는 참고로 H 플러스는 전자가 0개인 경우다. 특이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개, 8개, 8개. 니은보는 보자마자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좀 해석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질량수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다. 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써놨네요. Y는 원자번호 3번인데 중성자수가 지금 3개라고 정리가 됐고요. Z는 산소인데 원자번호 8번 되겠고요. 질량수가 중성자 9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9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했을 때 y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3, y는 3 플러스 3이 될 수 있겠고요. 질량수가 그리고 산소 Ze- 같은 경우에는 8 플러스 9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9대 17 6대 17 될 수 있겠어요. 옆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원자 X와 이온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해 놓는 게 참 좋다라는 거.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으로 그리고 얘는 플로린하고 염소까지만 보통은 1주기, 2주기, 3주기 보럼이나 아이오딘도 있긴 하지만 플로린하고 염소 정도만 해석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이온 상태일 때 전자수는 기본적으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에 따르기 때문에 지금 10개 같다라는 건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표현했어요. 로 표시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등전자 이온으로 형성할 수 있는 거 플루오린하고 나트륨 둘 다 네온과 같은 전자 10개를 갖는 등전자 이온이 될 수 있겠다.
그럼 Y는 나트륨 되겠고요. Z는 플로린. 보시면 써놓으면 좀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Y는 원자예요. 원자면 원자 번호는 전자수하고 원자 번호가 비례한다,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자가 8개 있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8번인 산소가 되겠다. 이번엔 또 산소 나왔네요. 원자 번호 8번인 산소가 될 수 있겠다. X는 그럼 양성자 수가 8개인 산소다. Y는 질량수다. Y는 나트륨이라고 있어요.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11 더하기 12의 질량수를 가져서 23의 질량수를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1 더하기 12 해서 23의 질량수를 갖는다. 디귿 원자 번호는 Z가 가장 크다. Z는 원자 번호 9번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 Y가 더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위 원소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다.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다. 기억을 보게 되면 양성자 수는yn하고 yn 플러스 4가 되어 있는데 양성자 수는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니은을 보면 x의 평균 원자량은 n 플러스 0.2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는 전체 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숫자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약분해서 접근하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드린 것처럼 10분의 n 곱하기 자신의 비율 더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1 하게 되면 9n 더하기 m에다가 플러스 2니까 계산을 하면 10으로 약분해주면 n 플러스 1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0.2, n 플러스 0.2가 될 수 있겠네요.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보통 n을 좀 정의해 줄 수 있도록 양성자나 중성자의 비율이나 전자의 비율 같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더 고3들이나 수능에 나오는 형태보다 좀 더 어렵지 않나,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원자량은 n 플러스 2x 하고 n 플러스 4y를 비교했을 때 n 플러스 4가 더 크다라고 n 플러스 2보다 n 플러스 2보다 n 플러스 4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의 평균 원자량은 지금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n 플러스 0.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값이 n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y의 평균 원자량은 아직 구하진 않았지만 이 값이 n 플러스 2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뭐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평균 원자량이 n 플러스 2보다 작다는 건, 그러면 n은 n 플러스 2보다는 작고 n 플러스 2는 n보다는 작고 n 플러스 4보다는 크다라는 관점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것보다 더 작게, n 플러스 2보다 더 작게 형성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n도 n 플러스 2보다 더 크다라고 보면, 만약에 n도 n 플러스 2보다 n도 크고 n 플러스 4도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이 평균 값은 n 플러스 2보다 커야 돼요. 평균 값은. 그러면 당연하죠. 평균 값이 처음 각각의 값이 n 플러스 2보다 더 큰 상태에서 평균 값을 물어보면 이거 평균이라는 건 중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형성되는 값인데 더 작을 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써드렸던 관점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 건데 쭉 라인을 그려서 적어 볼게요. 그래야지 보기가 좀 편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이쪽에다가 n 되겠고요. 이거보다 살짝 더 앞쪽으로 n 플러스 0.2라는 평균 값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그려서 이쪽에다가 n 플러스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n에서 플러스 4, 뭐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 정의를 하게 되면 n이라는 건 지금 n 플러스 0.2보다는 크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n 플러스 0.2라고 한번 작업해 볼게요. 만약에 n 플러스 0.2다. 그럼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플러스 4만큼 더 큰 지점에 플러스 4만큼 더 큰 지점에 n 플러스 4가 있어야 된다. 이 값은 n 플러스 0, 죄송합니다. n 플러스 4.2가 될 수 있다. 지금 범위 하나를 잡아드린 거예요. m으로 바꿔서, n을 m으로 바꿔서, 만약에 n이 지금 더 클 건데, 당연히 n 플러스 0.2라고 한다면, n 플러스 4는 어디면 당연하지만 n 플러스 4.2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 범위 잡는 겁니다. 실제 값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 되겠고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관점 n 플러스 2보다 더 작다고 했어요. 근데 뭐 n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n 플러스 2보다 더 작은 상태에서 라고 했고 여기에서 플러스 4를 하게 되면 얘는 n 플러스 6이 된다 라고 적어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n 플러스 2부터 n 플러스 0.2부터 n 플러스 0. n 플러스 2까지 n 플러스 0.2부터 n 플러스 2까지 범위가 얘가 n인 범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n 플러스 4.2부터 n 플러스 6의 범위가 얘가 4 n 플러스 말 자꾸 n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다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말을 해주시고요. 그립도 너무 불편하다. 대충 그리고요. n 플러스 4이다 라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값은 n 플러스 2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n 플러스 2보다 작다? 그러면 어디 위치하게 되냐? 평균값이. 평균값은 여기에 위치하죠.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평균값이 위치하게 된다. 누구 범위 안에? n의 범위 안에. 그러면 n이 차지하는 존재 비율이 더 커야 돼요. 몇보다? 50%보다 더 커야 된다. 이거는 다른 수치로 접근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일단은 범위 안에 들어갔다는 건 자신의 비율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9번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조금 18번 문제랑 적어놓은 게 좀 최대한 옆으로 쓴다는 게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 자연계 또 나왔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동위원소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동위원소 문제이구나.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르다. 원자량이 차이가 있다. 얼마큼 차이가 있냐? 봤더니 플러스 반대쪽인데 플러스 이만큼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평균 원자량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비율적으로 3, 1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4가 되겠고요. 4분의 지금 a 곱하기 3 더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1 하게 되면 3a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네. 그러면은 4a가 되니까 4로 약분하면 나눠주면 a 플러스 4분의 2니까 2분의 1 될 수 있겠네요. a 플러스 0.2가 될 수 있겠어요. 평균값이. 이런 상태에서 미리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니은분 보기를 바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a 플러스 2분의 1인 거지 a 플러스 1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중성자 수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위문서에 차이가 생기는 건 중성자수 때문이다. 중성자수가 두 개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자연계에서 분자의 존재 비율은 이미 A가 75% 되는데 이걸 하는 건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 3분의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개 있으니까 3분의 1. 자신의 비율을 곱한다. 얘는 비율이 3분의 1이 아닌데 4분의 1인데 제 정신이 없네요. 전체 4개 중에 3 곱하기 전체 4개 중에 3.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원래는 100분의 75, 100분의 25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분의 9, 16분의 1 해서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9번 정도 문제면 괜찮지 않을까? 18번은 저런 단점 찾아서 접근하는 게 조금 업데이트하라고 하네요. 나중에 해야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을 보면 학생들이 많이들 힘들어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괜찮지 않나? 제 생각에는 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더. 여기가 지금 y2거든요. 근데 보통 물어보면 x라서 y라 했네. y의 원자량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반절하시면 돼요, 반절. 이거의 반절. 그러면 2분의 m 플러스 4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의 반절. 그러면 2분의 m이 될 거다. 조심하셔야 될 건 가운데는 2분의 m 더하기 2분의 m 플러스 4한 값이 m 플러스 2 한 거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랑 상관이 없지만 상관이 없다는 보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워야 되네. 이것도 2분의 반절값. 예. y2고 얘는 y니까 원자량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뭐 같은 값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100%가 아니라 약분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존재 비율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위의 문제처럼 곱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것은 당연히 m을 이제 얘가 가장 작겠죠. 가장 큰 건 얘가 가장 크겠죠. 그런데 존재 비율을 했으니까 작은 것은 이렇게 작은 것도 얘가 지금 보니까 A고 얘는 1 차이 나죠. 플러스 1. 그럼 크네요. 그러면 A 더하기 2분의 M 더하기 2분의 M 더하기 2분의 M인 분자량이 되는데 얘가 갖는 비율은 5분의 1 곱하기 얘가 갖는 비율은 지금 반절돼야 돼요. 이 값에서 반절 4분의 3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제가 말한 반절은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약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됐고 약분이 제곱근을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4분의 3 얘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이런 식 문제들은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학교 기출을 지금 풀고 있는 거니까 이거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큰 값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1 더하기 큰 값 2분의 m 플러스 4 더하기 2분의 m 플러스 4 더하기 2분의 m 플러스 4 x, y, 3니까 이렇게 세 번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얘는 5분의 4 곱하기 얘는 얘도 반절해서 반절이 아니라 루트 씌워서 접근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분의 1 얘가 4분의 1 이제 전 반절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냥 뭐 수학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숫자적으로 좀 보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게 되면 5444 5444 약분해 주시면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몇 분의? 4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분의. 그래서 4분의 3, 3, 9, 9, 3, 27 해서 4분의 27이 나온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보면서 좀 반복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이와 비슷한 문제 또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S오비탈과 P오비탈은 방위양자수, 부양자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ES, EP 주양자수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도 같다.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앞에서 주양자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양자수, 방위양자수에 따라서 하지만 자기양자수 EPX, EPY, EPZ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양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ML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기양자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1S, 2S, 2P, 3S, 3P 에다가 4S, 이 3P, 4S가 부양자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죄송합니다. 또 ESEP가 부양자수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억, 부양자수. 기억과 내내 부양자수는 같냐라고 물어보면, 기억은 1 부양자수다. 그리고 니은은 0 S오비탈이니까. 니은의 모형은 구형이다. 니은은 S오비탈. S오비탈은 구형. 방향성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ML이 자기양자수가 0. 방향성이 없다. 핵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다음은 바닥상태 원자, 바닥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 원리, 훈트 규칙,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무조건 만족한다. 들뜬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에너지로 따지면 바닥 상태인 에너지가 들뜬 상태인 에너지보다 낮다라고, 안정적인 건 바닥 상태지만 에너지는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양자수와 부양자수가 각각 N과 L인 오비탈이 들어있는 총전자수를 기록하는 표를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닥 상태에서 헬륨과 네온에 대한 표를 완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륨, 지금 얘는 S오비탈, 얘는 P오비탈, S오비탈, P오비탈. 헬륨은 지금 바닥 상태에서는 1주기 원소, 헬륨 같은 경우 뭐 적는다 보면 1s2다. 네온 같은 경우에는 1s2, 2s2, 2p6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적게 되면 당연히 2주기에서는 빵빵빵빵 될 수 있겠고요. 2주기에서는 빵빵빵빵. 2주기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럼 1주기에서는 1주기에서 S오비탈이 2개 될 수 있겠고요. 똑같이 네온도 1주기에서 S오비탈 2개, 그럼 P오비탈 6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따지면 네온 같은 경우에는 1S 2개, 2S 2개, EP6 맞겠고요. A가 2, 그리고 B가 6.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비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지금 S오비탈인데 주양자수가 지금 2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얘는 2S 오비탈 될 수 있겠고, 나는 지금 주양자수가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3S, 3P, 이게 R형 모양이다라고, 그리고 X 방향 3PX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주양자수가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공 모양이기 때문에 3s 오비탈 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1s, 2s, 3s, 1s, 2s, 3s이면서 이 부분은 지금 떨어져 있죠? 전자, 전제 이건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확률이 0인 구간 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전자 존재 확률이 90%인 구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비탈이다 보니까 전자 존재 확률이 90%인 구간이다. 여기서 그림으로도 보여지긴 하지만 점점 S 오비탈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S보다는 2S보다는 3S가 더 크다라고 기억하는 아마 S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일단 S라고 쓰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니은 다에서 3S입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같다. 다시 말하면 방향성 없다. 그래서 자기양자 수가 0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 같은 경우에는 착각할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하나만 말한 거예요. 하나만. 3P하고 3S 앞에 있으니까 3S, 4S로 쓸게요. 써놨으니까 이런 상태 갔을 때 얘도 이렇게가 되고 이 상태에서 X, Y, Z예요. 여기서 많이들 학생들 착각 많이 하거든요. 3P 같은 경우 6개 맞는데 3P는 6개 맞지만 지금 Y 방향이야. 아니 X 방향이야. 그러면 X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냐? 하나, 두 개. 이거는 최대 전자 수용. 파울리, 베타, 원리. 선생님 누군데 두 개 들어가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소를 제외한 다전자 같은 경우에는 들뜬 상태에서 먼저 3px를 채울 수 있거든요. 뭐 바닥 상태에서도 채울 수 있지만 그런 관점을 따지더라도 최대 두 개까지만 파울리 베타올리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배될 수 없습니다. 어긋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둘 다 두 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비탈을 규칙에 맞게 사멀리 혼투 규칙 파울리 베타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멀리 혼투 규칙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는 위배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탐구 활동이다.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는 각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친절하게 많이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인 것도 같고요. 뭐 하여튼 써져 있다. 가이스타는 수소 원자의 서로 다른 오비탈이다. 수소 원자라고 했습니다. 1s, 2s, 2p.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고 부양자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s가 되겠다. 가이스타는 얘는 모두 4 이하에서 자기 항자수는 모두 0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항자수가 모두 0이라는 건 S 오비탈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1S, 2S, 지금 4 이하라고 했으니까 4S까지 모두 다 S 오비탈로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같이 EP 오비탈이 적힌 빈칸의 아래 규칙에 맞게 가이스타일을 적는다라고 했어요. 같은 세로줄은 두 오비탈에 같은 세로줄에 있는 두 오비탈을 같다라고 되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제가 착각을 했네. 이걸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내가 착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EP 중에서도 보통 일단은
y라고 써놓을게요. x, y, z. 다시 말하면 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다. 아, 이 부분을 놓쳤네요, 제가.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양계수와 같다 하고 있어요. 지금 p 오비탈이거든요. 그러면 1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p 또는 4p가 될 수 있다. 가 가능하다라는 거. 0이 가능해요. 저도 지금 놓쳤지만. 그러고 됐고 같은 세로줄에 있는 같은 세로줄 이거 4p도 됩니다. 일단은 3p 또는 4p이다. 이제 세로줄 했고 이제 같은 가로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줄에 있는 두 오비탈을 더한 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역연수 플러스 이거는 연습도 많이 시키긴 했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있을까봐 산소 이야기로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산소 좀 맞나? 뭐 일단 그래 산소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소 1s, 2s, 2p 에 있는 바닥 상태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있는 하나, 둘, 셋 이쪽에다 그럴게요. 이런 상태에다 이 상태에서 여기 하나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로 따져 보겠다라고 보시면 n 플러스 l 다시 말하면 주양자수 플러스 부양자수를 하게 되면 주양자수가 2 부양자수가 p 오비탈이니까 1 더해서 3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걸로 따져서 보게 되면 n 플러스 주양계수 플러스 부양계수 하게 되면 얘는 1 플러스 0 해서 1이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다 그러면 같은 가로줄 상태다라고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쪽 방향 이 p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3이 나왔어요. 3. 이 p는 3이다. 그럼 얘도 3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이 p가 있어요. 그럼 얘는 3s가 맞다라고 잡을 수 있다는 거. 3s. 그러면 3s는 3 플러스 0 해서 3이 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첫 번째 힌트 세로줄에서는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1s, 2s, 4s가 되겠다. 여기에 하나 더 n 플러스 1이 같아야 된다. 그럼 3p 같은 경우에서는 3 플러스 1을 해서 4가 되거든요. 4p 같은 경우 3p는 3 플러스 1 4p는 4 플러스 1 조금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러면 4, 이러면 5가 돼요. 근데 지금 4 이하라고 했어요. 지금 4 이하라고 있는 상태에서 1s 같은 경우에서는 1 플러스 0, 2s는 2 플러스 0, 3s는 3 플러스 0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4s까지 해야지. 4s는 4 플러스 0 이라고 해야 되는데 매치업 될 수 있는 게 지금 얘랑 얘다. 그래가지고 4s 이면서 얘는 3p다. 3s 가는 3s 가는 3s 한번 써놓고 넘어갈게요. 가는 3s 그리고 나는 3p 가는 4s 나는 3p이다. 주양자 수는 가가 3, 다가 4. 에너지 주인은 이거 지금 수소예요. 그래서 앞에 썼습니다. 이거 다전자로 착각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이런 문제 꼭 나오거든요. 수소야. 수소. 다전자로 착각하는 학생들 생기더라고요. 에너지 주인은 라고 했어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나가 3p, 가가 3s. 그럼 둘이 같아야 돼요. 이거 대단히 많이 나오고 학생들도 나중에 시험 보면서 선생님 왜 3P가 더 적죠? 라고 물어보는 수소 원자인데 그러면 그때서야 아차차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문제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그린 세 가지 원자의 전자배치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랑 이것 또한 힌트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자수가 어떤 바닥 상태든 들뜬 상태든 상관없어요. 이 전자수는 화살표를 의미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친절하게 XYZ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또는 A, B, C가 아니라 베릴륨, 탄소, 질소다라고 적혀 있네요. 베릴륨은 원자번호 4번 될 수 있겠고요. 탄소는 원자번호 6번 될 수 있겠고 질소는 원자번호 7번 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지만 전자배치 중에서도 파울리, 베타울리는 위배될 수 없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 오비탈 내에서의 화살표는 같은 방향 안 된다라는 거. 전자 최대 수용은 2개까지, 3개도 안 된다라는 거. 파울리, 베타울리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봤을 때 가 같은 경우에서는 싸움 원리 ES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X표 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칠게요.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싸움 원리에 위배됐긴 했지만 훈투기칙 만족했다. 홀전자 수를 더 많이 만들었으니까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서는 착각하는 친구들 꼭 앞에서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얘네들은 X, Y, Z는 자기양자수. 하지만 자기양자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굳이 채울 필요는 없고 훈투기치 만족해서 채우시면 된다라고 얘는 바닥 상태가 될 수 있겠네요. 다 같은 경우에서도 위아래 하나 홀전자수 최대 싸움 원리 만족 해서 바닥 상태다. 가는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 아니라는 거. ES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족한다. 훈투기칙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훈투기칙은 만족한다라는 거. 무슨 훈투기칙 만족한다? 베를륨은 홀전자 수가 0개 아닌가요? 그렇죠. 0개인데 0개보다 더 많은 2개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베를륨은 홀전자 수가 바닥 상태에서는 2개야. 아니 0개야.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가를 보면 홀전자 수가 도리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면 더 안정적이다라고. 어떨 때 훈투기칙 관련해서는. 하지만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들뜬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훈투기칙을 만족한다. 훈투기칙도 만족하고 뭐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둘 다 만족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리어 저 같으면 여기서 훈투기칙보다는 싸움 원리 물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됐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수소 원자의 오비탈을 하겠습니다. 그럼 수소 원자의 에너지 주는 1s, 2s, 2p.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지만 부양자수의 영향을 안 받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비탈 카이스타는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거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죠.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카이스타는 2p, 3s, 3p 중 하나이다. 수소라는 거 전자 하나만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2p를 정리하자면 두 갈래로 n-1이니까 n이 2이고요. 네. n-l이니까 주양자수 빼기 부양자수가 1 나오겠습니다. p 오비탈이니까 분의 2 플러스 1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분의 3되네요. S오비탈 같은 경우 3S가 먼저 있으니까 3S 같은 경우에서는 주양자수 3인데 부양자수가 0이다. 왜 더 쓰면 맨날 더 쓰네. 3 플러스 0. 그럼 얘는 3분의 3이다. 그리고 3P 같은 경우에서도 두 갈래. 주양자수가 3, 또 플러스 하네. 1. 인 상태에서 3 플러스 1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2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4 되겠네요. 3, 1, 2. 봤더니 가가 1이야. 그럼 얘가 가가 2야. 가가 3이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칭연산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저도 자꾸 틀리니까. 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3P가 아니라 2P다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가의 다기양자수라고 있어요. 가는 지금 3S거든요. 3S는 S오비탈. S오비탈이니까 자기양자수가 0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P오비탈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또는 뭐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해도 상관없는데 뭐 그렇게 된다는 거. 그때 조심하셔야 될 거. 앞에 문제에서도 저도 놓치고 문제 풀 때 아차 싶었는데 0이 있다라는 거. EP에도 한번 써볼게요. 이런 것들은 이럴 때 한번 써보는 거죠. 자기양자수 중에 EP를 갖는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다 보니까 이거 잘 나온다라는 거. 이번에도 나오는 것처럼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S오비탈만 자기항자수가 0인 건 아니다. S오비탈만 자기항자수가 0인 건 아니다. 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렸어요. 에너지 준위는 EP하고 EP보다 3S 그리고 3P는 같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 이거는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는 주행자수에 영향을 받는다. 3S, 3P는 주행자수 둘 다 3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나는 3P 그리고 가는 3S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3번 문제. 그림은 원소의 주기성에 대한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이다. 주기성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주기성은 세 가지. 유효획전화 하고 반지름하고 이온화 에너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지름 하고 이온화 에너지. 학생 A 이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뭐뭐 하는 이유는 이라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뭐 어떤지는 일단은 맞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유효액전화 때문이다.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증가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당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지름이라는 거 엄밀히 따지면 전자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액전화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유액전화가 증가하면 전자를 더 자기 쪽으로 더 당긴다라고. 그러면 원자의 공간이 줄어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네온이나 나트륨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 어떻게 변하냐? 줄어들어요. 이러면 공간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유효액전화가 감소됩니다. 왜 그러냐? 가려막기 효과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에는 원자가 전자에 작용하는 원자핵의 인력이 감소한다. 가려막기 효과로 인해서 실제 느끼는 것보다. 제가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앉는 자리의 위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멀리 앉을수록 가려막기 효과, 앞에 있는 학생이나 옆에 있는 학생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제가 전달하는 핵 전하보다 더 작은 핵 전하를 받게 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감소함으로 유핵 전하가 감소할 것이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냐?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전자 껍질의 영향을 받아서 껍질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주양자수라고도 하고요. 얘네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 커진다.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 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카에서 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카 같은 경우 감소, 나도 감소, 다는 증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원자 배치와 관련된 게임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예전에는 수능에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거에는 모르겠어요. 약간 센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좀 특화되지 않으면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첫 번째, 이주기 서로 다른, 이주기라는 게 굉장히 큰 힌트다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서로 다른 원소가 적힌 카드 8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르다? 이주기에 8장? 그러면 리튬부터 베릴륨, 봉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까지 있다라고 서로 다르다고 있으니까 이 말만 들어서는 8장 안에 이런 애들이 다 적혀 있겠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명의 학생이 4장씩 나누어 갖고 각각 한 판에 한 장씩 원소 카드를 제시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 학생, 나 학생. 다수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를 기준으로 아래 규칙에 따라 각 판의 승패를 결정한다. 승리자가 나가 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홀전자 수가 큰 원소. 홀전자 수 아주 좋은 힌트죠. 1, 0, 좀 지나게 1, 0, 1, 2, 3, 2, 1, 0 인 상태로 따지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홀전자 수가 큰 원소 카드를 제시한 학생이 승리한다. 맞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리튬은 홀전자 수가 1개, 산소는 2개. 그래서 학생 나가 승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로린 같은 경우 홀전자 수가 1개, 2개를 썼네. 1개. 그리고 동서도 1개. 그럼 둘이 비겼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플로린 1개, 동서 1개. 기억은 가가 아니라 가랑 나랑 승리자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또 놓쳤네요. 이렇다니까 요즘에 문제를 끝까지 안 읽었네요. 단이라고 돼 있어요. 홀전자 수가 같은 경우 확실하게 결정을 내고 싶다라는 거네. 같은 경우 지금 두 번째 판처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이거 바닥 상태라고 어디 써있나? 써있어야 되는데 원래 안 써있으면 바닥 상태라고 써있네요. 제가 또 바닥 상태에서의 오비탈 수. 그럼 이것도 뭐 적고 넘어갈게요. 적어 보면 얘는 2개,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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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으면 빨리 풀 수도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플로린은 바닥 상태일 때 오비탈 수가 5개, 분소는 3개. 오비탈 수가 큰 원소 카드를 제시한 학생이 승리한다. 그러면 가가 승리하는 게 맞네. 세 번째 판, 이제는 규칙을 다 알았어요. 홀전자 수가 많으면 승리하고, 그리고 홀전자 수가 같을 때는 오비탈 수가 많으면 승리한다. 네온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 수가 0개야, 0개. 그런데 지금 가에서 승리했다? 지금 이미 사용한 것들을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리튬을 사용했고요. 리튬을 사용했고, 그리고 산소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플로린 사용했고요. 붕소도 사용했어요. 이렇게 그어야 좀 시각적으로 줄어들지 않나. 그리고 네온하고 비교할 건데 네온은 홀전자수 0인데도 이겼어. 그 말은 네온과 같은 홀전자수를 갖는 애가 있다라는 거. 그 애면 베릴륨 되겠네. 얘는 B2 베릴륨이면서 홀전자수가 0개이면서 오비탈의 수는 2개이다. 네온은 오비탈 수가 5개니까. 그럼 남은 건 이제 탄소랑 질소가 될 수 있는데 이미 나가 승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질소, 탄소, 질소는 홀전자 수가 3개, 탄소는 홀전자 수가 2개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럼 X, Y, Z. X는 다시 한번 적을게요. X는 탄소. 자꾸 움직여져서 좀 불편하네. 베릴륨, 그리고 Z가 질소. Y는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원자 반지름. 얘네들 지금 같은 주기야. 옆에서도 잠깐 나왔거든요. 이 주기. 같은 주기. 원자보다 증가할수록. 원자보다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감소한다. Z가 질소. 그리고 X가 탄소.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원자보다 더 작은 탄소가 더 큰 질소보다 반지름은 더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이주기 바닥 상태라고 되어 있네요. 이주기. 이런 것들이 힌트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원자입니다. 그럼 원자 번호가 전자수랑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Z에 대한 자료이다. 홀전자 수는, 이거 내용 가지고는 안 풀리니까 이런 힌트를 주는 겁니다.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힌트를 이야기하자면 홀전자 수는 10, 1, 2, 3, 2, 1, 0 바닥 상태일 때는, 바닥일 때는 이렇게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2배가 된다라는 건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 1, 1이면 가가 2, 1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가 W의 2배라고 했으니까 곱했을 때 2 되는 거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것도 저희가 이런 거 바로바로 나왔을 때 긴장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좀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리튬하고 산소를 좀 해볼게요. 리튬하고 산소 1s, 2s, 2p 언어를 좀 알아야 되니까 저게 뭘 말하는지 연습은 했지만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산소 같은 경우 바닥 상태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리튬은 이렇게 원자번호 3번이다 보니까 산소는 원자번호 8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2개씩 들어있는 거 2개씩 들어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럼 여기 하나 얘는 1개 있네요. 안 보일 수도 있어서 그냥 안 쓸게요. 1개 있습니다. 산소는 하나 둘 3개 있어요. 참고로 얘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소는 3개 있다. 리튬은 1개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리튬은 1개 있다. 산소는 3개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주기 원소에서 또 1개 갖는 애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리튬 다음이 이주기 원소에서 리튬 다음이 베릴륨이거든요. 베릴륨 되면 ES가 채워져서 2개다. 이건 100% 리튬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문제 풀 때 관점을 잡아서 해석하라고 했는데 누구 먼저 리튬, 산소, 마그네슘 그래서 리튬, 산소를 계속 쓰고 마그네슘도 쓰는 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상태가 되겠고 여기로 봤을 때 이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리튬보다 전자 하나 더 많은 베릴륨, 리튬보다 전자 2개 더 많이 있는 붕소 같은 경우 둘 다 똑같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지금 2개거든요. 그리고 탄소를 한번 써볼게요. 탄소. 밑에다 쓸게요. 탄소. 원자번호 6번인 탄소.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그리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신 것 같이 탄소도 4개, 아니 2개 있어요. 그럼 누구까지 2개 있냐? 라고 했을 때 위에서 또 산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소까지 2개가, 아니 산소 전까지, 질소까지. 얘는 베릴륨부터, 이렇게 안 쓰고 직접 쓸게요. 질소까지는 모두 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전부 다 2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홀전자 수를 또 맞춰봐야죠. X하고 W. W의 홀전자 수는 이미 1로 확정이 됐어. 그러면 얘네들의 홀전자 수. 베릴륨, 금소탄소, 질소의 홀전자 수. 0, 1, 2, 3이야. 그럼 바로 나와버렸네. X가 탄소다.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이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잡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봤더니 그렇게 되겠고 지금 Z는
더 크다? 그럼 질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소가. 그런데 탄소보다는 큰데 질소보다 작다? 또 나오는 거 산소다. 그럼 기억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세요. 리튬, 산소 반드시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리튬하고 산소. 반드시라고 좀 말하기 좀 미안한데 자주 나오는 편이고 관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탄소라는 거. 여기서 X가 탄소라는 걸 잡는 순간 Z가 질소가 될 수 있고요. 당연히 베릴륨하고 붕소는 탄소보다 이온 에너지가 더 작아야 돼요. 그래서 1.3, 1. 탄소보다 더 큰 질소가 가능하다라는 거. 선생님, 그럼 플로린 안 돼? 안 되지. 플로린은 이미 여기서 만족이 안 되니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플로린은 4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X는 산소가 아니라 탄소다. 얘는 기억은 3 될 수 있겠고요.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같은 주기일 때. 또 움직였네. 죄송합니다. 이거 왜 움직이지? 유효핵전화의 주기성을 따지면 주기성. 유효핵전화에 관련해서 주기성입니다. 같은 족일 때는 주기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도 증가한다. 같은 주기일 때는 족이 증가할수록 또는 원자 앞에서도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분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는 증가한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 느끼는 똑같은 말입니다. 원자가 전자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지금 전부 다 이 주기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원자 분호가 증가할수록 Z 같은 경우에는 질소, Y 같은 경우 산소, 그럼 이렇게 되겠다라고 산소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온 에너지나 원자 반지름은 질소가 더 클 수 있지만 유효핵전화는 산소가 더 크다라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13번 문제. 그러면 2, 3주기 이게 힌트가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바닥 상태 쌍원리 혼투 규칙 파울리 베타 원리 쌍원리 혼투 규칙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에너지는 낮지만 안정된 상태이다. 원자 번호와 전자 수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S2에 대한 자료이다. AS2 중 한 개만 다른 축에 속한다. 이런 게 또한 최종적인 힌트죠. 분류가 잘 안 되는, 분석이 잘 안 되는 관점에서는 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p 오비탈에서의 홀전자 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p 오비탈에 들어있는 홀전자 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3이라는 거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2주기든 3주기든 상관없어요. 패턴 똑같기 때문에 1, 0, 1, 2, 3, 2, 1, 0 패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최대 3가 나오는 거거든요. 최대 바다 상태에서는 들뜬 상태면 다르겠지만 그런데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15조인 질소랑 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질소랑 인이 가능하다. 그럼 질소랑 인 중에 이온의 에너지는 주기가 작을수록 같은 족일 때 주기가 작을수록 이온의 에너지는 제1이온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찾아버렸네 라는 거. D가 질소, E가 인. 벌써 두 가지 찾았습니다. D랑 E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면 먼저 푸는 것도 좋지만 살짝 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이온의 에너지 관점, 지금 적어드린 것처럼 같은 족일 땐 주기가 작을수록 전자값질 수가 작을수록 주행자 수가 적을수록 이온의 에너지는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거는 다른 족이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족이라 하더라도 바로 좀 써서 이야기를 하자면 인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보다도 또는 산소보다도 작다라고 이런 관점이다라는 거. 당연히 제1이온의 에너지야. 제2는 또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1이온의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는 탄소보다 산소보다 질소보다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나머지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답이 맞는 것 같은데 2주기 원소들 같거든요.
A, B, C가 그런데 혹시라도 3주기 원소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3주기 원소라고 했을 때 홀전자 수가 2개이면서 3주기 원소에서 홀전자 수가 2개 있는 애는 일단은 규소, Si 규소 그리고 황 얘네들 둘이가 될 수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임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규소보다는 커요. 그리고 황보다도 커요. 누가? 인이.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선을 좀 그어볼게요. 2가 인이라고 했어요. 인보다 지금 다 더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규소나 SI 규소나 황은 인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저절로 B가 산소, B는 산소, 그리고 C는 탄소 더 작으니까 순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 A 같은 경우는 p 오비탈이 하나 있어요. p 오비탈에 그러면 p 오비탈 혼재할 수가 한 개 있으면서 얘네들보다 작은 거 p 오비탈 한 개 있는 애는 플로린도 될 수 있거든요. 플로린 얘가 될 수 있는 건 플로린하고 분소가 될 수 있는데 플로린은 산소보다 더 커요. 이온 에너지가. 한번 적어볼게요. 밑에다가 하단에다가 좀 이온 에너지를 2주기 크기를 적어드리면 가장 작은 건 리튬, 그 다음 무등 반대로 그 다음 작은 건 붕소, 역전 현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베릴륨,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밑에다 좀 적을게요. 질소, 그 다음 플로린, 그 다음 네온. 여러 번 적으면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얘 역전, 얘 역전. 붕소랑 베를림이 역전되는 건 사우멀리 관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EP에 하나 채워져 있는데 얘가 떨어져 나가면 ES 더 낮은 에너지에 채워진 상태가 된다. 그러면 더 낮은 에너지다. 바닥 상태, 들뜬 상태는 더 높은 에너지를 했으니까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산소랑 질소 같은 경우는 훈투기치. 산소가 전자, EP에 있는 전자 하나를 잃게 되면 홀전자 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라고 말로써도 한번 더 아니 글로서도 나중에 한번 더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 현상 일어날 수 있다. 기억 A 같은 경우에는 붕소, E 같은 경우에는 인, 서로 다른 주기. 붕소는 2주기, E는 3주기, 서로 다른 주기에 있다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C는 탄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탄소 같은 경우는 4개 들어있다. 그래도 한번 그려드릴게요. 탄소. 아까 좀 그린 것도 같은데 귀찮게 싫어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s, 2s, 2p. 하나, 둘, 셋, 넷. 탄소는 전자가 4개 있다, 6개 있다라고. 이렇게 되면 가질 수 있는 오비탈 수는 p 오비탈이 하나가 아니야. 각각을 세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원자가 전자 수는 D가 질소 7개, B가 산소 8개.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산소랑 여기 있네요. 질소 비교하는 거.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산소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리튬, 산소, 마그네슘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질소랑 산소를 비교하는 관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시험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게요. 16번 그림은 바닥 상태다라고 나와 있고요. 사물리 훈트기치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는 원자 번호랑 전자 수가 같다. 그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반지름을 결정하는 이거는 뭐 원자 반지름이든 이온 반지름이든 상관없이 반지름을 결정짓는 요인은
세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껍질수. 수는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유효액전환. 는 당기는 힘이다 보니까 공간이 줄어든다는 표현 썼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줄어든다. 세 번째, 전자수는 비례한다. 이런 관점에서 질소를 아니면 나트륨과 산소를 좀 비교해 볼게요. 그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등전자 이온이다 보니까. 그런데 산소 원자번호 8번, 산화 이온 원자번호 8번인데 전자 두 개를 얻은 상태. 나트륨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이온 원자번호 11번인데 전자 하나를 잃은 상태. 영향이 전자 껍질 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주양자 수가 반지름을 결정하는, 이온 반지름이나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얘가 또 올라가네. 자꾸 왜 이러지? 2주기, 주기 먼저 적고 넘어가 놓을게요. 2주기, 얘는 3주기. 전자 껍질에서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이온들은 기본적으로 전자 껍질이 하나씩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양이온들은. 그래서 비교를 바로 하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이런 식으로 1번 때문이다. 전자 껍질 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얘도 1번 때문이다. 전자껍질 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전자껍질 수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자껍질 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 산화이온과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서는 둘 다 2주기인데 보신 바와 같이 원자번호 8번, 원자번호 11번 같은 주기일 때는 유효액전화나 전자수로 비교할 수 있는데 일단은 유효액전화 먼저. 유효액전화는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와 비례한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산화 이온보다 유효액전화가 더 크다. 이 얘기는 한 번 더 짚을게요. 무슨 느낌인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더 크고 유효액전화가 더 크기 때문에 반대로 반지름이 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주기로 갖고 유액전화 원자번호 8번으로 같은 상태에서 세 번째 전자수 전자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가 8개에서 10개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음이온은 이온이 원자보다 반지름이 더 크다. 양이온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더 크다. 한 번 더 써드리면 원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원반이 2반보다 더 큰 게 바로 양이온. 음이온 같은 경우에서는 원반보다 2반이 더 크다. 전자수가 더 많아서 라고 이야기 한 번 더 할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바로 해드린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유효획전화. 이런 문제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유효획전화로 해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산소하고 나트륨을 비교하면 산소가 유효액전화가 더 커요. 다른 주기니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또한 산화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이라고 한다면 이제 같은 주기가 되거든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클수록 크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건 또 아니에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 가지는 좀 보셔야 된다. 이 관점에서 가지고 왔을 때 16번 그러면 바닥 상태의 원자 AST의 원자 반지름에서 이온 반지름을 뺀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자에서 뺐기 때문에 음수 값이 나온다라는 건 원자 반지름이 더 작다. 음이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A, B는 음이온이구나. 그리고 반대로
원자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양이온 값이 나온다. CD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양이온이구나.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 그러면 큰 값에서 작은 값 뺐으니까 양이온이. 원자 반지름이 더 작다. 작은 값에서 큰 값 뺐으니까 음이온이.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누구누구 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산소는 OE-. 얘가 될 수, 얘가 될 수 있는 건 OE- 산소. 그리고 플로린 F-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나트륨 Na 플러스 하고 마그네슘 Mg2 플러스인데 실제로 뭐 숫자를 다 외우고 있으면 굳이 이런 힌트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숫자를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관계적인 것은 대부분 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찾으면 다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힌트 하나가 더 존재한다라는 생각으로 A와 C는 홀전자 수가 같다. A랑 C는 홀전자 수가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홀전자 수가 나트륨은 1, 마그네슘은 0, 그리고 산소는 2, 플로린은 1. 그러면 정리가 끝나네요. 보시면 이렇게 힌트가 된다니까요. 힌트가 나와 있어요. A 같은 경우에서 그러면 플로린, A는 플로린, 그리고 C는 나트륨. 홀전자 수가 1, 0, 2 있으니까 그러면 정리됐어요. B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 그리고 D 같은 경우에서는 마그네슘 될 수 있겠네요. 당연히 홀전자 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 1, 2, 3, 2, 1, 0. 기억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자는 같은 주기. A, B는 지금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 이 주기로 갔죠. 이런 상태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A가 플로린, 그렇죠. A가 플로린, B가 산소,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니은 B와 D, B는 산소, D는 마그네슘. 결합하여. 아, 이거는 이번 범위는 아니지만 통합각에서도 나왔고 한데 모의고사니까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1대1로 결합합니다. 1대2가 아니라 1대1. 전화량이 같을 때는 1대1 결합한다. 뭐 한 가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자면 플로린하고 A랑 D가 결합하면 반대로 A랑 D랑 결합하면 Mg2 플러스 F 마 해서 Mg F2 해서 1대2에 반응한다라는 거 밑에 있는 숫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제1이온 에너지분의 제2이온 에너지가 큰 건 무조건 C입니다 라고 나트륨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1조 원소들이 커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 여기는 너무 없어서 족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C 같은 경우에는 3주기 1족 이었는데 제2이온 에너지는 2주기 18쪽이 되면서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게 뭐 2주기까지 따졌을 때 가장 큰 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D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마그네슘이다 보니까 2족 3주기 2족에서 3주기 1족이 됐어요. 가장 작아졌다. 2, 3주기라고 나왔을 때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커졌거나 또는 뭐 가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더 큰 상태에서 세 번째 정도 되거든요. 큰 상태에서 가장 작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 나트륨, 뭐 리튬도 그렇습니다. 일조 원소들이 그래요. 제1 이온 에너지보다 제2. 참고로 이온 에너지는 항상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제1보다는 제2가 제2보다는 제3 이온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장 수업할 때도 그렇고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